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은 영화 속 건축 이야기, 그 집 짓는 얘기 자체가 영화인 영화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그 집이 나와요. 그래서 그 목조주택이죠. 목조주택을 아예 이분이 직접 짓습니다. 그런 영화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 영화고요. 개봉으로 2014년도에 이제 개봉이 됐는데 저는 우연히 그냥 비행기 안에서 그 영화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본 영화인데 상당히 재밌었어요. 상당히 재밌어가지고 본 영화인데 이제 해피엔딩 프로젝트, 해피엔딩 프로젝트, 해피엔딩 프로젝트 뭐냐 하면 이분이 이제 치매에 걸리시는 겁니다. 치매에 걸려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요양원에는 보낼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이제 집을 짓는 내용입니다. 집을 짓는 내용인데 상당히 재밌어요. 그리고 목주택을 짓는 그 과정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상세하게 나와서 그 자체로 집을 짓는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참 재밌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처음 이렇게 시작해요. 판사님 물어보시죠. 건축법을 26가지를 어겼다.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집을 불도저로 밀고 당신은 감옥에 간다. 그래서 제대로 집을 져라. 건축법에 맞게. 뭐 황당하죠. 그래서 이분은 저 건축가 그 지역의 건축가 공무원이세요. 공무원이신데 고발했어. 법대로 집을 안 져. 법대로 집을 안 짓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할 일을 한 겁니다. 이분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본인을 할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고발했어요. 그래서 재판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도 나는 집을 짓겠다. 감옥에 가도 나는 집을 짓겠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영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살던 집이에요. 기존에 살던 집이 되게 낡은데 좀 커요. 이 집에서 아이들도 자라고 다 장가 시집을 갔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 아내가 이제 치매가 걸리세요.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하루는 주방에 불을 얹어놨는데 잊어먹으신 거예요. 집이 너무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살기에는 집이 너무 커. 그래서 집을 다시 짓자. 작은 집인 거죠. 단층짜리 그냥 처마가 넓은 아주 이 집이 이쁩니다. 처마가 넓고 그냥 방 하나에 거실, 주방, 화장실 하나.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16평? 16평 정도 딱 좋아요. 딱 좋아. 두 분이 이제 은퇴 후 이제 요양원은 가기 싫은 거죠. 요양원은 절대 안 간다. 와이프 아내를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집을 짓고 살겠다. 이 프로젝트입니다. 작은 집을 짓자. 큰 집. 이 집은 너무 큰 거죠. 아이들이 다 자랐으니까 이 집은 필요 없고 자기 땅이 좀 넓어요. 땅이 더 넓으니까 새로운 집을 짓는데 작은 집을 짓습니다. 두 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 하나에 거실, 주방, 포치. 이 포치가 되게 넓죠. 넓어서 여기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내다보는 언덕 위에 하얀 집이죠. 언덕 위에 하얀 집은 아니고 나무집인 거죠. 이 나무집을 짓는 이겁니다. 영화가 이게 끝이야. 그냥 아내가 치매에 걸려서 아내를 위한 마지막 집을 짓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직접 지어. 건축법을 몰라. 건축법을 모르니까 이제 황당하죠. 그 영화입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가고 그 영화입니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그냥 기본적인 목조주택이죠. 2x4입니다. 할아버지 혼자 막 벽을 세우죠. 2x4 공법. 2x4 공법은 쉽게 지을 수 있는 공법인 거예요. 누구나 나무로 집으로 단층짜리 쉽게 지. 근데 재밌죠? 기초가? 기초가 나무야. 기초가 나무야. 기초가 왜 나무죠? 기본적으로 줄기초를 팝니다. 네모나게 줄기초를 파요. 이거는 콘크리트죠. 블럭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콘크리트 기초. 블럭을 다시 이제 흙을 파죠. 포크레인으로 땅을 이렇게 줄기초처럼 팝니다. 파서
블럭으로 기둥을 세운 다음에 나무판을 까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매트 기초라고 매트 기초를 한 다음에 벽부터 나무를 세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전형적인 목조주택은 이렇게 심지어는 벽돌을 쌉니다. 벽돌을 이렇게 쌓아요, 진짜. 벽돌을 싼 다음에 나무 바닥을 만든 거죠. 그래서 기초가 아니라 기초가 나무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판을 깔고 벽을 올리고 지붕은 당연히 트러스죠. 삼각형 트러스로 이게 간단한 이 구조적으로 왜냐 2x4로만 지어야 되니까 구조가 보가 넓어야 되잖아요. 근데 큰 보를 쓸 수 없으니까 2x4로 삼각형 트러스를 짜는 거죠. 트러스를 짜가지고 지붕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판으로 이제 덮는 그런 일반적인 그 2x4 공법에 이제 집 짓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x4 하는데 여기 짓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 좀 보시면 이게 줄기초죠. 기초가 숨어 있고 그 위에 바닥부터 올리는 전형적인 이제 2x4 공법의 집으로 해서 트러스죠. 트러스. 여기는 좀 트러스가 보입니다. 트러스에 벽체에 창문에 뭐 이렇게 해서 바닥을 만들어서 포치에 처마 만들어서 기둥 박아서 이것도 똑같이 뭐 이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별 문제는 없어요. 내 땅에 내 집을 짓는데 별 문제는 없는데 이런 거죠. 이분이 집을 짓는다고 신고를 했더니 이분이 이제 건축가 공무원이세요. 공무원이신데 도면하고 건축사 도장 필요합니다. 뭐 이런 거죠. 블루프린트 제출하라 그러죠. 그래서 블루프린트라는 게 지금은 블루프린트가 청사진이죠. 파란 종이 옛날에는 도면을 다 파란 종이에 인쇄를 했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근데도 영어로 그냥 블루프린트라 그래요. 도면이라 그러죠. 블루프린트. 도면에 건축사 도장을 찍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야, 내 땅에 내가 집을 짓는데 뭔 도면이 필요해? 어? 도면이 뭐야? 근데 우리나라는 건축 신고죠. 건축 신고 시 도면을 가져와라. 세금을 냈는데 뭔 도면이냐. 공무원이 황당해 하죠. 건축 신고는 건축사 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잘못된 거죠. 이분 잘못된 거죠. 캐나다는 건축사 도장이 필요한데 대한민국은 건축 신고는 건축사 도장은 필요 없어요. 근데 도면은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건축사가 그릴 필요 없어요. 내가 도면을 그려도 돼. 내가 도면을 정당하게 사이즈에 맞춰서 법규에 맞게 그러니까 도면을 제출하면 되죠. 건축사 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건축 신고는 도면이 필요 없습니다. 이분 틀렸어요. 그래 이제 뭐 도면은 제출해가지고 겨우 허가를 받았어. 뭐 영화에 보시면 뭐 아들을 시켜가지고 뭐 도면을 그리고 뭐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렸어.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건축 신고시는 공무원이 감리자가 공무원이야. 그분이신 거죠. 허가 접수 받으시던 그분이 감리자입니다. 캐나다는 재밌어요. 그 서민의 그 건축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감리제도가 공무원이 합니다. 구조감리 기술사 이런 것들이 비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내진 설계하는 것 때문에 구조 기술사가 구조 감리하는데 그 비용을 건축주한테 부담을 시켰어요. 근데 캐나다는 국가가 합니다. 국가가 구조 감리를 현장에 파견을 시켜요. 그래서 구조 감리를 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여력이 없어서 제도는 돼 있고 네가 돈 내서 네가 해. 제도를 만든 거죠. 내진 설계했으니까 필로티 같은 경우는 현장에 구조 기술사가 투입이 돼서 그 감리를 보게끔 돼 있습니다. 그 돈을 누가 내냐? 네가 내. 네 집이니까 네가 내. 대한민국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캐나다는 공무원이 다 해줍니다. 공무원이 다 해줘요. 저렴하게. 뭐 거의 공짜죠. 그래서 공무원이 이제 감리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건축 신고는 건축사 도장이 없었잖아. 그래서 건축 신고 시 준공은 공무원이 내줍니다. 우리나라도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준공을 해줘요.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건축 신고할 때 건축사 도장을 안 찍었잖아. 내가 접수했어.
그러면 내가 집을 져서 준공을 낼 때 공무원이 나와서 법적으로 도면대로 공사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준공이 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공무원이 건축 신고십니다. 준공을 내준다. 그러니까 왜? 설계 감자가 없으니까 공무원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분이 태클을 거는 거야. 아니 이게 기둥에 마크가 없어. 마크가 없어. 마크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건축 자재는 공장에서 법으로 돼 있어요. 마크가 찍힙니다. 이 나무가 어떻게 되고 몇 등급이고 어느 종류, 어느 식의 나무와 건조가 어떻게 되는지가 표시가 있어야 돼요. 합판에도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공무원이 현장 와서 봤더니 표시가 없어. 감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나무가 표시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죠. 나무에 등급 마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 계산을 할 때 대한민국은 넘버 2입니다. 넘버 2 이상을 써라. 넘버 2 이상을 써서 구조 확인을 하거든요. 넘버 2가 없는 거야 여기. 뭐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근데 이분이 이러는 거죠. 아니 나무에 등급 마크가 없어요. 이런 자체를 쓰시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뭔 등급? 좋은 나무야. 좀 황당한 거죠. 아니 야 내가 이분 진짜 영화에서요 나무를 잘라다가 제재를 해서요 그 나무를 쓰는 거예요. 당연히 등급이 없죠. 구조제인데 안전이잖아요. 위험하잖아. 등급 마크가 있어야 돼요. 모든 건축자재에는 이렇게 마크가 있는 겁니다. 합판에도 이런 마크가 있는 거죠. 이 합판의 두께, 인치 뭐 이렇게 해서 어디에 지붕에 쓸 거냐 바닥에 쓸 거냐 구조적으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마크를 확인하는 게 감리자의 책임입니다. 근데 나무에 마크가 없어. 제가 어떻게 그걸 확인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이게 나무가 좋네요. 할아버지 말대로 나무가 좋네요. 여기 있잖아. 넘버 2. 넘버 2. 넘버 2 정도의 강도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넘버 3 됐으면 이건 불합격이죠. 넘버 1. 자스 등급. 이건 윗 등급은 다 오케이야. 뭐 캐나다 심지어는 그 공장까지 나와 있어.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마크를 가지고 감리가 확인하는 거죠. 아, 이 나무 오케이. 구조적 문제 없네요. 도면대로 공사하셨네요가 통과되는데 뭔 등급? 내가 나무를 갖다가 나무 전문가야. 이 나무가 최고지. 최고의 나무야. 황당한 거죠. 이거 황당한 거죠. 그래서 밀어버릴 수밖에 없다. 당신 이렇게 지금 공사 중지시키고 이 집을 밀어버리겠다 한 거죠. 그 어떻게? 변호사 부른 거죠. 이분이 변호사입니다. 와봤더니 할아버지가 혼자 나무를 이게 외장재가 이게 구조 기둥과 기둥을 합판으로 잡아주는 거거든. 그래서 강해지는데 합판이 없어. OSB 합판이 아니죠. 원목을 붙이고 계시죠. 원목으로 그냥 벽을 만들고 계십니다. 단열은 어디다 하시려고 이 할아버지 그분. 제가 봤을 때는 내부에 단열재를 넣을 것 같아요. 내부에. 당연히 이거 외부 마감재죠. 외부에 마감을 원목을 붙이시고 페인트를 칠하실 것 같아요. 내부는 단열재를 넣으시고 석고를 친 다음에 페인트를 아마 칠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을 했는데 이분이 이런 거죠. 나는 한 번도 법에 의해서 구속된 적이 없는데 우리 집은 견고하고 완성이 되었고 견고하게 완성돼 있다. 안전하다. 내가 나무를 잘 안다. 내가 나무 전문가다. 또 다음 주에 병원에서 돌아올 아내가 편히 쉴 보금자리가 기다리고 있다. 나는 선택권이 두 가지밖에 없다.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집에 가는 거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 이제 나는 양심에 후회 없이 편히 잘 수 있다. 왜? 집을 완성을 했고 아내가 이 집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집에. 어디 갔지? 이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어? 없다. 근데 결론이 나왔는데 이겼어요. 소송에 이깁니다. 그래서 집은 보존이 됐고 할아버지는 감옥에 안 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캐나다 재판에서는 할아버지를 인정해 준 거죠. 이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과 집에 대한 열정과 나무를 사랑하는
어느 정도 전문가 지식이 있는 옛날에는 다 이렇게 졌어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졌는데 이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죠. 이게 좋은 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넘버 2인지 넘버 3인지. 우리가 구조 계산을 할 때 넘버 2 이상의 강도가 있는 나무를 써라. 이렇게 구조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철근에 우리는 철근도 다 있습니다. 철근에 무슨 기준이 있는데 철근에도 다 사이즈와 그 크기가 다 있는 겁니다. 콘크리트도 강도 테스트를 하죠. 슬럼프 테스트 합니다. 그게 나오느냐? 그거 다 합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할아버지가 옛날에 짓던 집 방식은 그런 게 없는 거야. 이거는 자기는 이거를 중간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시간이 없는 거야. 아내가 살 집이 얼마나 산다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냥 법을 어기서라도 집을 완성을 죄송합니다. 완성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판결에서 이겼고 이 집에서 여기 집이 아까 그 거실창인데 할아버지 키가 생각보다 크세요. 집이 작아. 가뜩이나 작은 집인데 훨씬 작은 집인 거죠. 근데 여기에 그래서 내가 언덕에 있는 집이니까 그래서 할아버지의 머리를 할머니가 깎아주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그래서 전원 속에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방 하나에 거실 주방 16평짜리 집을 갖다가 할아버지 혼자 투바이포는 질 수 있어요. 할아버지 혼자 창틀, 창문 다 만들었어요. 창틀도 다 나무입니다. 옛날에는 유리에다가 창틀 프레임을 다 끼워서 창틀을 낀 겁니다. 그래서 못질해요, 못질. 옛날에 코킹이 어딨어. 그래가지고 유리를 끼고 못질을 한다, 못질. 틀을 못질해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연결하는 거죠. 대단한 분이십니다. 대단한 분이 혼자 집을 지어서 와이프랑 행복하게 살았다는 재밌는 영화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한번 보시면 진짜 재밌는 영화고요. 집을 어떻게 짓는 것도 나오고 공무원과의 싸움, 집을 짓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자, 감리자, 자재를 위한 자재 스펙이 있는 거죠. 스펙에 맞게 준공이 나야지 그걸 확인해야지 준공이 나고 정화조 필증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통신 강국이잖아요. 통신 필증 이런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화에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전원 속에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이유도 분명한 거죠. 그 치매가 온 아내를 위해서 마지막 집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방송, 우리 영상에 우리 코너에 딱 맞는 영화라서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